안녕하세요. TFM. 네, 체리나무 수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네, 본 자료는 제가 저희 농장, 쌍둥이파파 농장에 내년 2020년도에 체리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정리된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체리 재배를 하시는 분들과 좀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체리나무를 식재하고 경험에 의한 정리가 아니라 식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본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위스콘신 대학, 위스콘시가 아니라 워싱턴 대학이죠. 예, 죄송합니다. 네, 워싱턴 대학에서 수분수를 정리하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분수의 중요성을 얼마 전에 좀 알게 됐어요. 그냥 나무만 심으면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수분수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아서 이제 수분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자료를 공부하는 도중에 워싱턴 대학에서 정리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빙, 램버트, 레이니어, 뭐 노야렌, 스텔라, 빙, 벤, 뭐 이제 몽모랑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빙이 있나 모르겠어요. 농사로 자료에 옛날 자료에는 빙이 소개가 되는데 그 후 최근 자료에는 빙이 소개가 잘 안 되는 걸 봐서는 있어도 뭐 극히 일부 농가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레이니어 같은 경우는 요 자료에 보면은 레이니어 이렇게 수분수를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샘, 반, 빙, 노야렌, 램버스, 몽모랑시, 스텔라, 컴팩트 스텔라, 가든빙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가수정 품종들도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모습, 요거랑 요거가 이제 자가수정 모델을 소개하고, 이제 품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가수정 같은 경우는 수분수가 없더라도 결실된다라는 것을 수분이 가능한 품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컴팩트 스텔라, 가든 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르트 체리에서, 스위트 체리가 아니고 타르트 체리에서 몽모랑시라는 품종. 제가 올해 체리나무 두 그루를 심고서는 두 그루 다 죽여 먹었는데, 저는 체리면 다 체리인 줄 알고 구매해서 심었던 체리가 이제 와서 보니까 타르트 체리였더라고요, 두 개 다. 이제 수분수 얘기를 좀 할 건데, 수분수가 아니라 이제 수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체리는 이제 이배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가 수정이 필요한 형태이고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체리가 이배체라는 얘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자료 정리하면 다시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배체가 맞나 싶기도 하긴 한데, 이배체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씨 없는 수박 재배 기법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수박은 4배체랍니다. 4배체.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요런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유전자 정보가 4개가 있는 4배체 정보여서 따로 수분수가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씨 없는 수박은 이배체 수박을 만든답니다. 이걸 딱 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배체를 만들게 되면 이배체 는 자가 수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박, 씨 없는 수박에는 수분수 수박을 심어서 4배치 수박을 심어서 이거 두 개가 이제 교잡이 되면 이제 3배체가 되면서 씨 없는 수박이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 수정 관련된 자료를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100% 이해를 못했어요. 100%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위트 체리라는 미국에서 만든 제휴 매뉴얼 책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빙이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위트 체리의 기준이 되는 품종이 빙이더라고요. 빙. 이제 빙이라는 품종이 유전자 정보가 S3, S4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분수 역할은 꽃가루가 빙하고 동일한 유전자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아라는 품종이 꽃가루가 오게 되면 실리아는 S1, S4래요. 그래서 S1하고 S3는 같기 때문에 여기가 같기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수정이 되고 뒷부분은 S4, S4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하나 이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제 C방에서 이제 결실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이라는 품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 그래서 S1, S3라는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S1과 S3가 만나기 때문에 수정이 되고, S3와 S4가 만나기 때문에 수정이 돼서 이제 수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라는 품종은 S3, S4 다시라는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다시 S4 다시라는 같은 거는 이제 품종을 개량을 할 때 자가 수정을 위해서 여기다 이제 S4에다가 살짝 변이를 시킨 어떤 유전자 정보를 갖게끔 하는 경우 이 다시가 찍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3는 같으니까 수정이 안 되는데 S4 다시하고 S4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된다. 그래서 S 수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분수를 고를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유전자 코드를 확인하셔서 갖고 있는 자신의 주력 품종의 유전자 코드와 다른 코드를 갖고 있는 수분수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보면 될 게 아니죠. 근데 일단은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살구체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래서 유전자 유형에 따라서 군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군이 나눠져 있고 S1, S2 같은 경우는 이런 품종들이 있고 이렇게 품종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폴레옹 많이 예전에 식재했던 나폴레옹 같은 게 S3, S4 품종이죠. 아까 보면 빙하고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같이 수분수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라핀 이게 아마 S1, S4 다시일 텐데 이 다시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은 라피는 자가 수정이 되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니어는 자가 수정 품종이 아니니까 S1, S4가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확인 여기 오타도 있고 막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피는 자가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확인하셔서 품종을 나는 어떤 품종으로 식재를 할 거다 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 품종의 이제 유전자형 요 군을 확인하셔서 정보와 군을 확인하셔서 자신의 맞는 유전자형을 이제 수분수를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불합성군에 속하는 품종끼리는 개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라플레용을 심었다 그러면 S3, S4 유전자를 갖고 있는 품종끼리는 수정이 되지 않는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원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유전자형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게 개화 시기입니다. 개화 시기. 꽃이 언제 필 건가. 그래서 이 개화 시기가 인근 지역에 같이 있어야지 수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톤, 우리가 많이 심는 타이톤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이 S3, S9, S9 유전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품종을 노얄톤도 S2, S4니까 노얄톤도 이제 수정이 가능하겠죠. 이제 유전자 유형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시기가 타이톤하고 이제 중간 네 있으니까 개화 시기가 같으니까 수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타이톤을 심었는데 너무 일찍 개화되는 품종을 수분수로 골랐다. 그러면 타이톤이 필 쯤 되면 요 수분수는 이제 꽃이 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 늦게 피는 품종을 선택했다, 수분수.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꽃이 다 펴서 수정이 끝나야 되는데, 이미 끝나고 이제 다 낙과되는데, 그 다음에 수분수가 꽃을 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들, 일단 유전자형이 달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개화 시기가 같아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분수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라리 농부라는 유튜버는 이제 체리를 쉽게 하면서 체리와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교육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은 타이토는 서미트라는 품종을 수분수로 사용을 해야 타이톤의 제맛이 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미트 같은 경우 유전자형이 S1, S2 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겠죠. 또 개화 시기는 약간 타이톤보다 늦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같은 시기면 좋을 텐데 개화 시기가 조금 늦지만 그렇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서미트를 수분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식재하기 전에 아니면 이미 식재했는데 제대로 품질이 안 나온다면 수분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최근에 10월 3일, 13일 날 올렸던 영상에서 보면 이게 영상 내용을 봤을 땐 예산군 체리 수업 체리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체리 작목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녹화해서 올린 걸로 예측이 되는 자료인데요. 체리 수분수에서의 타이톤 같은 경우는 서미트를 수분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타이톤을 미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미트는 3일조라고 합니다. 품종이 다른 건지 이름만 다른 건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파로 같은 경우는 여기 영상에 보게 되면 러시아 1호, 5호, 뭐 7호, 19, 25를 수분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벤톤 품종 같은 경우는 갤로트를
옆에 뒀더니 결실률이 높아졌다. 요 영상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이제 다른 영상에서 나온 건데, 참고적으로 벤통 같은 경우는 자가수정 품종입니다. 자가수정 품종인데 이제 결실률이 되게 낮은 품종으로 어, 알려져 있는데, 이 갤로트를 옆에 심었더니 결실률도 좋아졌더라. 뭐 그런 영상도 날라리 농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언스 펄은 레이니어와 수분수로 적용을 해야 되고, 버거니 펄은 첼란, 삼바, 블랙 탄타니아, 에버니 펄은 버거니 펄과 블랙 펄, 그 다음에 블랙 펄은 첼란, 삼바, 블랙 탄타니아를 수분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목은 콜트다. 뭐 이런 결론이 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체리를 식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 자료는 제가 체리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